계속나라 계속. 늑대 했다. 늑대 스트레 땅땅땅땅땅땅땅 땅땅땅땅 해가지고 뚜리 Going like zombie, they go to the target. I think nearly 200 goes to our position and they coming and coming.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난 너무 웃겨. 와. 아 너무 안타깝다 진짜.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늘은 전쟁터에서 북한군이 몇 명이 사망했다더라. 저기서 뭐 몇백 명이 다쳤다더라. 죽었다더라. 북한군이 뭐 총알바지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고요. 자, 어쨌든 이런 자극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북한군을 소위 떼죽음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어떤 참혹한 어떤 상황 자체를 지금 알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따라가고 있어. 오, 이건 뭐 은폐나 언폐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형도 그렇고 이게 보면 그냥 안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냥 다 죽는 거구나 저렇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이 은폐, 언폐가 안 되는 지금 완전히 벌판에 이제 근처에 가서 거기 기폭하는 겁니다. 근처 가면. 어떡해. Going like zombie, they go to the target. I think nearly 200 goes to our position and they coming and coming.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난 너무 웃겨. 와. 아 너무 안타깝다 진짜. 불어 계속나라 계속. 늑대 했다. 늑대 스트레 땅땅땅땅땅땅 땅땅땅땅 해가지고 뚜리 늑대 날아온대. 북한군 추정되는 남성입니다. 시신이에요? 어우 어떡해. 어머 웬일이야. На Курщині є вже більше 3000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солдатів. 김진 기자님,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공개되고 있는 영상 속에 나오는 우리말을 쓰는 이 군사들은 대개 다 북한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이 북한군 다수가 사망하거나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다 확인이 됐고요. 속수무책으로 드론에 당하는 모습들이 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군의 참혹한 현실이 맞고요. 네. 특히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3일 경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접경지에서만 3,000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라고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정보기관도 적게 잡아서 1,100여 명이 넘는다라고 발표했고요. 이미 뭐 그 이전에 미국에서는 뭐 한 주에 1,000명 넘는 북한군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발표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총알바지라는 표현을 썼고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 바디백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표현 썼어요. 정확하게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이 드론이 북한군을 추격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살하는 이 과정들이 적나라하게 보인 거잖아요. 너무 충격적인데 우리 이만갑 식구들은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창기 때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가지고 많이 이제 러시아를 그럼요.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그 초창기 교육을 받을 때 드론에 대해서 교육을 안 했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드론을 보면서 뭔지 모르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드론이 오는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모르니까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군인들 보면서 아 진짜 저 김정은이가 죽으라고 보냈나? 그러게요. 죽이려고 하는 뭐 어떤 그런 친구는 생각이 저게 우리 쪽 건지 저쪽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완전 생초보들처럼 노는 거예요. 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최근 그 뉴욕 타임스가 북한군 파병은 김정은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병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먼저 이제 북한한테 손을 내밀어온 것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반대라니까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멘붕이 왔습니다. 아, 국민의 생명 안전을 뭐 지켜야 될 그 나라 국가 지도자의 제일 가는 동목이 그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나라 그 총장년들을 다른 나라 전쟁의 대폭밥으로 내보내서 진짜 그 생죽음을 당하게 하는 그런 게 지도자로서의 동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저는 김정은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정신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군의 그 드론 오퍼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따르면 이게 거의 무슨 전자오락 같잖아요. 컴퓨터 게임 같잖아요. 라고 하는데 북한군 병사들은 레벨이 낮은 게임 같다 그래요. 레벨이 아주 낮은 게임이다. 전혀 모르니까. 예, 얼굴 난이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냥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아, 안타깝다. 그러니까 영상을 면밀히 보면은 이게 거의 뭐 1인 1드론식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자폭하는 형태로 터지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군이 이걸 얼마나 운용을 잘하냐면 이게 각각 병사를 추적하는 드론이 있는데 또 보니까 멀리서 전체를 지켜보는 드론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랑 같은데 이런데 다리 밑에 숨은 병사가 있으면 가가지고 하나를 떨어뜨리고 반대편으로 나오는 기색이 있으니까 나머지가 하나 가가지고 거의 뭐 사람 하나를 그냥 아주 타겟을 해가지고 결국은 죽이고 마는 그런 상황으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드론이 하나 떠서 전체를 관망하면서 거기다 이제 실제 이제 그 폭파하는 드론들을 내보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자폭 드론을 많이 쓰는 게 1인칭 드론을 많이 써요. FPV, First Person View 드론인데 우리 마치 왜 FPS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막 뭐 움직이면서 쏘듯이 막 혹은 뭐 아니면 뭐 우리 뭐죠 카트라이더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 운용하는 사람 환경은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이게 이 드론이 기본적으로 레이싱 드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레이싱 드론이 그러니까 막 보면 우리 왜 자동차 레이스 하듯이 드론 가지고 레이스를 해요. 네네. 드론 F1이 있죠. 예. 근데 이 드론 레이싱 하는 거 보면 이런 실내 같은 데를 다 다니고 창밖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문도 들어갔다 나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병력들이 도망가 가지고 해서 뭐 이렇게 우리 포탄은 엄폐물 뒤에 들어가면 숨으면 숨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숨으면 따라와서 거기서 터져버리는 거죠. 무섭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1인칭 드론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다. 드론이요. 운영을 한 지 꽤 오래됐어요. 2차 대전 때부터 드론을 운영을 했으니까. 진짜요? 마릴린 먼로가 유명한 에피소드가 마릴린 먼로가 원래 드론 만드는 공장이 여공이었어요. 드론이 있었다고요? 아 그럼요. 이거를 만드는 공장에 그 여공이었는데 이거 국방부에 나와서 홍보 사진 찍다가 헐리우드에 픽업된 유명한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RC 드론이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꽤 그 역사는 길어요. 문제는 뭐냐면 땅에서 돌아다니는 북한군도 당연히 드론의 존재를 알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방금 우리 양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FPV 드론, 그 1인칭 드론 같은 경우에 장착이 돼 있는 고성능 카메라의 성능은 몰랐을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드론이 약간 평균 150km로 날아가요. 이게요. 그럼 이론상 100m 앞에 지금 드론이 나타났어요. 그럼 100m 앞에 멀리 있잖아요. 조그만 드론이니까 1초면 눈앞에 와요. 빵! 그리고 빵!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군들이 아이고. 알 리가 없는 거죠, 지금. 알아도. 그리고 또 드론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가가지고 탱크와 장갑차도 폭파시키는데 사람 살상은 훨씬 좀 쉬운 일이에요. 러시아 푸틴에게 있어서의 북한군의 쓸모는 정말 과한 표현이 아니라 희생양 내지는 전선의 최전선에서 총알바지로 소모시키는 그 병력. 그래서 상대국의 포탄이나 드론을 어느 정도 소모하는데 우리 병력을 쓰이게 하는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입증이 된 거고요. 실제로 쿠르스크에서 사망한 북한군이 지녔던 수첩 내용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 매우 충격적입니다. 제가 그 수첩의 일부를 좀 확대해서 가져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이
수첩을 남긴 북한군의 이름은 정경홍입니다. 근데 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북한군이 최전방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정경이라는 북한군 병사가 직접 수첩에 그린 그림이에요. 야. 자, 지금 북한군 3명이 위치하고 있고 삼각형. 하늘에 떠 있는 마른 목골 사각형이 드론입니다. 드론이고요. 앞에 서 있는 병사가 이른바 이제 드론의 미끼 역할을 하는 병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2명이 총으로 드론을 사격하는 그림이 되어 있죠. 자, 그림과 함께 수첩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드론을 발견하면 3인조를 구성하라. 드론을 유인하는 사람은 7m 드론으로부터. 그리고 드론을 사격하는 사람은 드론 뒤에 10에서 12m 거리에 위치한다. 유인하는 사람이 가만히 멈춰 있으면 드론도 움직임을 멈출 것이다. 그때 뒤에 있는 사격자가 드론을 제거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그 무식한 방법이냐면 이게 멈추고 드론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게 터져요. 그러면 10m 뒤에 서 있다 하더라도 이 뒤에 있는 사격을 담당하는 북한군의 생존도 담보할 수 없을 뿐더러 사실상 드론이 멈추면 기폭을 하거든요. 그때 사격을 한다 한들 이 드론이 폭파되기 전에 인간 미끼 역할을 했던 동료 북한군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인 거죠. 근데 이 전술이 굉장히 저희가 보기엔 한심한 전술인데 이걸 과연 북한군이 스스로 터득한 건지 아니면 러시아군이 이렇게 일부러 교육을 시킨 건지는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미끼 작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완전 미끼를 낚시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저도 이번에 좀 북한군이랑 이 드론 영상을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좀 이해 안 가는 좀 장면을 좀 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드론에 뭔가 매달려 있는데 산타 인형이 하나 매달려 있네요. 루돌프요. 이거 펭귄이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장난스러운 이 시야가 소품 가릴 수 무기를 단지를 모르겠는데요. 이건 아주 굉장히 오래된 이제 밀리터리 조크 같은 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그 적에게 보내는 포탄 있지 않습니까? 폭격기 포탄에다 한마디 쓰거든요. 이거 뭐 너희한테 보내는 새해 선물이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그다음에 후세인에게 또는 또 욕을 쓰기도 합니다. 뭐 어쩌고 맞아. 그런 전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핵폭탄에도 옛날에 뭐 쓰는 거 그렇죠. 그랬잖아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그랬잖아요. 뭐 리를 보이니 팻맨이니 뭐 이런 식으로. 맞네요. 자, 드론에 탄이나 이런 거에 옆에다가 뭔가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거 이런 걸 달았다. 산타 매달았다. 야, 우리 여유롭게 크리스마스 즐기면서 너희 공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도 뭐 우리 전쟁 중에 충분히 크리스마스 즐기면서 그러면서 적을 우리는 사냥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어찌됐건 우리가 한번 이 그 러시아에 파병된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예상할 때 아마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의 병사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확인된 정보가 좀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이제 공개를 했죠. 북한군 연령대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이런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2소대 2조 상세 명단이라고 그래서 이름, 생년월일, 그다음에 부모님, 자매 형제 관계, 혈액형 등 정보가 빽빽히 담겨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요, 이 자료 따르면 이제 부대원들 평균 연령이 21살이고요. 아유, 예. 가장 어린 군인이 이제 2006년생, 그러니까 18살. 2006년생이요? 예, 2006년생, 신병. 18살. 신병이네 완전. 이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군인이요, 24살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뉴스에서 이 명단을 봤는데 이 명단을 보면서 눈에 띄게 나타났던 점은 이제 북한군 병사들의 부모들이 대부분 사망했거나 혹은 노동자 농민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힘없고 백없는 그런 병사들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그런 병사들을 위주로 해서 파병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간부집 자식들은 절대 안 내보내요. 간부들은 다 빼요. 자기 자식.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게 되면 정말 그 전선에 나가서도 죽어도 애들만 나오고. 죽어도 네. 무방한 무방이 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내보내거든요. 막말로 말하게 되면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전쟁터에서 이렇게 많은 북한 청년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생존하거나 아니면 도망친 뭐 그런 병사는 없나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사진인데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자세히 얼굴을 좀 확대해서 저는 이 사진 보고 굉장히 좀 뭔가 여러 감정이 들었는데
얼굴을 좀 자세히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기념 촬영 찍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 북한군 병사의 볼이 푹 패여 있고요. 네. 굉장히 울퉁불퉁한 부상당한 그러네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기력이 하나도 없는 너무 예. 말랐어. 노인의 모습과도 같은 북한군 그러니까요. 포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예. 옆에는 젊다고 했는데. 이제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은 이제 우크라이나 백인 우크라이나 병사가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이 처음으로 이제 생포된 사진이 공개가 된 겁니다. 18세부터 24세까지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 사진 봤을 때 누가 저게 18에서 24세로 보입니까? 50은 되고. 30대 이상 40대로 보이잖아요. 그런 군인이 저기서 이제 저는 저게 우크라이나 사람이 좀 얄밉더라고요. 예. 그 사진 이렇게 찍으면서 그 피 흘리는데 뭐 치료도 처치도 안 해주고 사진 찍으면서 증거샷 찍는 게 너무나도 그렇고 저 청년을 보면서 저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가지고 타국에서 저렇게 조롱당하는 걸 보니까 제가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저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저렇게 피 흘리는 걸 보니까 좀 한쪽으로 뭐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저 사진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저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김준 기자님, 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왜? 일단은 우리 정보기관에서 확인을 했어요. 네. 신속하게 생포된 북한군 병사가 맞고 부상당한 채로 이제 생포가 된 건데 국정원이 생포된 부상당한 북한군이 맞다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부상 정도가 악화돼서 사망했다라는 사실도 확인을 했거든요. 안타까운 거죠. 자, 근데 우크라이나 군 측에서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 자진해서 이쪽에서 내보내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내는 게? 제3의 국가가 참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이 없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크고요. 사실은 이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지역적 감정이랄까 지역적 자부심과도 일부 연결된 것이 아니겠나. 자, 유럽인이 지키고 있는 이 땅에 북한에 아시아인들이 들어와서 싸우고 있다. 그럼 도대체 나토 너희들 뭐 하고 있냐. 또 게다가 북한군이니까 이건 또 우리에 대한 메시지로 합니다. 한국군도 와서 우리를 도와라. 어떤 식으로든 뭐 파병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 게다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상황이. 트럼프 당선되고 나면 전쟁 지금 휴전하라고 지금 난리 나잖아요. 네. 더욱더 절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젤렌스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근본적으로 이거는 불공정한 전쟁이다. 초강대국 러시아와 약소국 우크라이나와 싸움이 이게 게임이 되냐. 네. 그러면서 미국과 나토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나토와 이제 그 미국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더 불공정한 게임이 된다. 2대1이 되지 않냐. 미국이 개입을 해버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북한군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파병을 됐잖아요. 네. 이것도 러시아도 공식적으로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또 2대1이 되는 거야. 2대1이 확정이 돼버리면은 즉 젤렌스키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봐라, 2대1이지 않냐. 그럼 미국도 들어와가지고 2대1로 싸워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쉬쉬쉬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뭐 형제 있는 집 싸움처럼 쉽게 서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야, 이게 왜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공식적으로 국제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러시아 측에서 아니라고 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건 알잖아요. 있잖아요. 북한이 예컨대 베트남에 파병을 했잖아요. 북베트남을 갖다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부정했습니다. 아니 근데 6.25 때도 다 알잖아요 지금. 6.25 때도 마찬가지. 6.25 때도 소련군 공군이 참전했는데 서로 교전하던 미군 병사들은 저쪽 파일로트 소련 측 파일로트 이름까지 알았어요. 와. 그런 상태 속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프로파간다라고 잡아띄면 되는 거고 사실상 지금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한 건 되게 이제 드론 영상이거든요. 지금 증거가 나오는 게 사살된 북한 병사의 사진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직접 찍은 거. 그것이 이제 확실한 증거고 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뭐냐면 러시아 병사들이 철딱서니 없이 올려요. 저 병원에서 찍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러시아 병사들이 올리는 거고 아까 따다다다다다 쭈뜨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넉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러시아 애들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그 저기서 다 군에서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해서 증거물로 계속 올려대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공개된 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 뒷말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불타고 있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눈 덮인 설산에서 한 병사가 어딘가에 불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신의 얼굴에 불을 붙이면서 시신의 얼굴을 이제 소각하는 장면입니다. 불을 붙이는 쪽은 러시아 군사이고 불이 붙은 시신은 북한군, 사망한 북한군 병사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젤렌스키 이 대통령이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러시아가 북한군의 참전 사실 그리고 북한군의 피해 규모 등등을 은폐하고 숨기기 위해서 사망한 북한군 병사의 얼굴을 소각하고 있다라는 영상을 찍어서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잠깐 이거 진짜 젤렌스키 대통령 측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표한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이렇게 했어요. 러시아에 만연한 어떤 인간성에 대한 어떤 경멸을 보여준다. 이런 푸틴을 위해서 왜 어린 북한 군사가 죽음으로 뛰어드느냐라면서 일정 정도 북한군을 향한 메시지도 이제 젤렌스키가 던진 거죠. 봤잖아요 영상. 그리고 저것도 이제 북한에 흘러 들어갈 테고 인정 안 한다고 난 모르겠는데요. 이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는 아니 어떻게 물증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물증이 안 되죠. 물증이 있어도 잡아떼면 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하면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이제 전쟁 포로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실제로 이제 포로를 생환해서 잡았을 때 이게 이제 결정적 증거 같은 게 될 수 있는 근데 거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 이제 최근에 사진이 한 장이 공개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살된 북한군 병사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그 위로 이제 우크라이나 병사가 그 북한 병사의 품에서 나온 종이 쪽가리를 하나 딱 들고 찍었는데 한글이니까 위아래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거꾸로 들고 있더라고요.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시작이다. 전사여 기억하라. 진정한 두려움은 죽음이 아니라 조국 앞에서의 수치다. 수치는 생명보다 오래 남지만 영웅의 영광은 영원하다. 수류탄을 단단히 손에 쥐어라. 뭐야 이건? 핀을 뽑고 과간이 안 좋은 핀을 해제하라. 턱 아래나 방탄복 아래. 자결하라고? 자결하라고요? 사실 저는 북한에서 쓴 글씨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봤는데. 이게 문틀 자체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문틀 자체가 이렇게 쓰질 않아요. 그리고 밑에 핀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핀이라는 말, 핀이라고 쓰거든요. 누가 썼지? 이 핀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물증이라는 게 아까 이런 종이돌 뭐 이런 거 불태우는 거 다 조작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게 되면 그거를. 하지만 아까처럼 이제 포로를 잡아가지고 내가 어느 군부대 어느 부대 소속 누구다라는 걸 이제 증명할 때에는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약간 의심됐던 거는 본보기 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북한에서 본보기로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시 만들라고 해요. 헷갈리게. 영광의 영광은 뭐 이런 거 않습니다. 그런 문장이 어디? 영광의 시작이다 이런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돼요. 장군님이 없는 게 이상해요 진짜. 이게. 자, 그런데요. 이제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이제 필사적으로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시신의 얼굴까지 소각하는 끔찍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의 시신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또 물품이 발견이 됐다고요? 그렇죠. 이미 뭐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된 건데 지난해 12월 22일 이제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사망한 북한군 시신 3구의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이 북한 군사들이 사망하기 직전에 갖고 있었던 신분증도 그 품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병사들 이름을 보시면 신분증에 김칸 솔라트 알베르투비치라고 써 있고요. 또 다음 신분증을 보면 이름이 뭐야? 동크잔 수로포비치라고 쓰여 있어요. 이 러시아 신분증이에요. 그리고 벨리에크 아가나크 카볼로비치라고 써 있어요. 딱 러시아식 이름이죠. 러시아가 급조해서 북한군에게 지급한 신분증인데 왜 이렇게 했냐면 봐라 북한군 아니잖아. 러시아 군사잖아. 그리고 러시아 소수민족이잖아를 주장하기 위한 급조된 신분증을 준 거고 북한군 몸에 나와. 북한군이 이걸 지니고 있다가 사망을 했고 우크라이나군이 수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게티가 나왔습니다. 사진 다시 한번 눈 크게 뜨고 보시죠. 야, 오늘 많이 걸리는데. 자, 바로 신분증에 서명하는 서명란에 한글로 뭐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들의 실제 이름이죠. 리대혁. 리대혁. 예, 아까 킴칸 솔라트 알베르토비치의 실명은 리대혁이에요. 그리고 조철호. 서로네. 예, 그리고 동크잔 수로포비치의 실명이 조철호예요. 그리고 벨리에크 아가나크 카볼로비치의 실제 이름은 반국진입니다. 그러니까 신원을 감출 수 없는 증거가 실제 본인들의 서명에서 나온 거죠. 북한군이 러시아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어를 모르니까.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우픈 얘기죠, 솔직히 저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근데 더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종민 씨 아까 그 앞에서 북한군 시신에서 발견된 서류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그 무인기 뭐 그거요? 무인기 그 어떻게 그 격추라는 그 내용이요. 세 명이서. 그런데 그때 이제 사망한 북한군 이름이 정경홍이라고 하는데 정경홍의 수첩에서 드론 관련 내용 이외에 또 다른 내용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그 숨진 북한군 병사에는 친구 전우에게 보내려고 했던 편지가 한 장 발견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 러시아 땅에서 생일을 맞는 저의 가장 친근한 전우 동지인 송지명 동무 건강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생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같이 참전 파병이 됐던 또 다른 북한군 병사 전우에게 생일을 맞아가지고 생일 축하 편지를 써준 거예요. 내용이 보면 저 다 찌라시 우크라이나 딱 조작해 놓은 것 같아요. 다. 이게 북한 옷이 아니에요. 네, 야, 오늘 이게 이만갑 사람들한테 부탁해야 돼. 이거 지금 완전 우리가 슬퍼요. 생일 축하와 인사를 표한다는 말이. 마지막에 왜 또 생일 축하한다는 그런 거 전쟁 조선부터가 틀렸어요. 조선을 떠나 이렇게 안 해요. 조국을 떠나 어머니 뭐 당의 품을 떠나 이렇게 하지. 북한 사람들은 조선을 떠나 이런 이런 말 안 해. 조국을 떠난다는 조국을 떠난다 그러지. 그래. 이 전문가들이 너무 이거 많으니까 완전 너무 어설퍼요. 방송에 피해가 좀 이만갑이랑 있습니다. 한번 체크하고 해야 돼. 우크라이나. 너무 어설퍼. 너무 전문가들이 다 너무 어설퍼요. MZ 세대라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도 거네. 근데 이게 앞에 친근한 나의 동지. 그런 그 친구라다 어디 수령님한테 쓰는 걸 그다음에 마지막에 동지라고 해놓고 또 옆에 동무라 동무, 하고 뭐 이렇게 안 맞아요 어순이. 그러니까 웃음이 안 맞는. 아니 저희가 뭐 사실대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관계는 다시 체크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만갑 이 검열단에는 약간 이상하다. 처음부터 어설퍼요. 처음부터. 이만갑 검열단에는 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진짜와 약간 구분해 볼 만한 것들이 혼재한 상황인 거는 좀 사실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군이 운영하는 SNS인데 그게 심리전 부대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심리전이라는 게 뭐 설득력 있으려면은 완전히 가짜로 하면 금방 드러나니까 그렇죠. 사실과 적절히 이렇게 배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원래 심리전 뭐 혹은 정보전은요 80, 90%의 진실에 10%, 20%의 거짓 정보를 적어 넣어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게 원래 그 기본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지금 우리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일부는 걸러냈지만 그렇지. 많은 사람들은 이런 편지를 보면서 이제 북한의 뭐라고 그럴까 안타까움, 연민 이렇게 느낄 겁니다 아마. 참 안 됐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보면은 이거 아까 지금 우리 계속 얘기 중 우리 자꾸 뭐 심리전이다 뭐다 얘기하는데 이거 공개한 게 결국 어디냐면은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에서 공개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또 이걸 공개하면서 또 사실 여기에 또 한 번 심리전 요소를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친구를 축하하려는데 파티를 여는 대신 남의 땅에서 기관총을 들고 참호를 판다면 촛불이 꽂힌 케이크 대신에 우크라이나산 5.56mm 구경에 납탄으로 바뀌게 될 거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북한에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침략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남의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냐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어떤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내용들을 발표할 때마다 이거 세계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잖아요. 외국이요, 외국.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점을 또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또 생각이 들고. 미국이나 유럽. 그렇죠. 기사의 양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 자, 어찌됐건 현재 우크라이나군은요, 북한군에게 이런 경고성 멘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투항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을 이제 배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재개한 그 영상 한번 만나 보십시오. 저는 남한에서 온 한국인입니다. 저는 자의로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했고 강제로 동토의 땅에 오게 된 북한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김정은과 그의 일가들은 지금도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을 보면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 한국의 의사를
표하십시오. 우린 여러분께 음식과 집, 돈, 그리고 직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에 따라 그렇지. 다른 나라로 망명의 기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김정은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해방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잘 만들었네. 사실은 앞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전쟁터에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부상당한 병사들이 이제 병원에 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쓰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후방 지역에 있는 북한군들에겐 좀 이런 영상들이 또 노출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네요. 저는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국말로 조리 있게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김씨 일가의 폭로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 대목에 가장 저거 북한군들한테 좀 먹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당신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여러분의 희망에 따라 다른 나라로 망명의 기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해방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 어느 나라든 보내주겠다. 그건 곧 대한민국도 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액션이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저 끝에 진짜 마지막 부분은 진짜 너무 잘 들어간 문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 우크라이나 파견한 군인들 앞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그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 뭐 부모가 없거나 그렇죠. 오히려 이런 그 병사들을 많이 보냈다.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이 병사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 어떤 기회가 있고 이런 그 홍보 영상을 접함으로써 마음의 결심을 한다라면 충분히 이제 언제든지 투항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매체를 섞어가면서 심리전을 멀티플하게 하고 있거든요. 복합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이만갑 감정단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효과 있을 것 같다고. 그러네. 심리전이 고도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러네요. 이게 북한군에게 전달만 된다면 저는 먹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 문제는 어떻게 전달되느냐예요. How to delivery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전달이 안 되면 독백인 건데 아무리 좋은 영상이더라도 그렇죠. 전달력이에요. 전달력.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여러 가지 매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클래식하고 전파 효과가 확실하고 뚜렷하고 심플한 방법도 썼습니다. 자, 바로 삐라를 활용한 건데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버전은 이 김일성 얼굴이 시선을 강탈하는 그 삐라인데 우크라이나 군에게 이제 투항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투항할 수 있는지 그리고 투항되면 보장되는 사항들을 이제 길게 서술한 좀 긴 버전입니다. 두 번째는 심플 버전입니다. 간단 버전인데 이거 그냥 좋다. 오늘 항복하고 남조선의 내일을 맞이하라. 심플한 거예요. 이거 좋다. 삐라도 좀 이거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죽을 걸 알고 있는 북한군 젊은 병사들에게 출구가 있는지 그 출구를 향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만약에 투항이 가능하다면 어떤 삶이 보장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주저리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삐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군이 드론으로 대량 살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상도 해봐요. 이런 삐라를 들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역설적이잖아요. 나와 내 전우들을 정말로 무참하게 죽인 살상병기인데 똑같은 그 드론이 뿌린 전단지를 보고 투항해서 자유의 땅을 찾은 북한군 병사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심리전단에 좀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 이건 확실히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 태극기가 지금 왼쪽에 잘못돼 있어요. 저도 지금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자, 이게 아무튼 드론으로 뿌렸다면 뭐 북한군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내용이 지금 보니까 뭐 약간 김일성 얼굴에다가 대고 수령님께서는 당신이 제국자유를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북한 병사들이 먹힐 것이냐. 근데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지금 나왔는데 김일성이 1994년에 이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1994년에 태어난 그런 친구들이 지금 만 30세예요. 올해가. 근데 지금 MZ 세대들이 지금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전한 그 병사들을 보게 되면 나이대가 10대 혹은 20대 초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김일성 아예 모릅니다. 그리고 혁명 역사라는 걸 배운다고 해도 이제 혁명 역사인 김정은의 혁명 역사를 많이 분량을 채워서 배우지 죽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혁명 역사를 분량을 채워서 배우진 않거든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삐라를 이렇게 경험해보면 사실 반감이 생기거든요.
너네가 왜 또 후라이로 우리한테 또 이렇게 선전을 하느냐. 니네가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우리나라를 지켜야 될 명분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사상성이 굉장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라 그러면 얘네들이 하루에 1시간씩 무조건 정치사상 교육을 받아서 이거 7상학, 8상학까지 나가서 토요일까지 시키면 얘는 10년 군복무하면서 10,000시간의 김부자 신격화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빨간 것도 까맣다고 해야 되는 애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톡 이것만 보여주면 사실은 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누군가는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의식이 깨어서 정말 이걸 느낀다면 해야죠. 야, 우크라이나 쪽에 연락해서 우리 한번 찾아오라고 왔어요. 희망갑에서 전문가들 좀 특파해 줄 때. 전쟁에 뿌려지는 사실 전단은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절박한 상황, 자기가 정말 죽음의 공포와 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자기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으면 이제 그게 먹히는 건데, 우리 윤아 씨나 유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북한의 병사들의 눈높이에 과연 맞느냐 하면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탈북민 단체나 거기에 있는 인사분들 또 군 출신 탈북자분들이 지금 간절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발 우리한테 찾아와서 좀 물어보고 해라. 김성민 대표만 물어보고 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만들어서 막 하지 말고 북한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사상이 교육이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허구성을 깨트려 가면서 맞아요. 요로 하니까 와야 되고 너희들이 결국은 올 수 있는 곳은 한국이고 또 포로로 잡혀있는 병사한테 여기 북한군 출신 또 위에서 잘 그 사정을 아는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가 가서 나 사실 누군데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 하면은 마음이 흔들릴 거야. 그럼요. 왜 연락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매우 답답해하고 있어요. 실제로 전투 현장에서 이 삐라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심리전 도구다. 그렇죠. 6.25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민군에게 이제 어떤 삐라를 뿌렸냐면 귀순 보장증을 뿌렸어요. 이거 가지고 오면은 무조건 귀순 개런티 해준다. 그랬더니 일부 인민군 병사들은 한 장만 들고 와도 되는데 이걸 여러 장, 중국집 쿠폰까지 같이 모아온 거예요. 10장 갖고 가면 더 귀순 잘 받죠. 사실은 그게 없어도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전쟁터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그 귀순증이라는 종이 한 장이 엄청난 어떤 그 티켓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 삐라의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문구 좀 잘 우리 또 철현 씨와 유나 씨가 좀 잘 써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전장이 뿌리면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도 북한에서 삐라를 봤잖아요. 삐라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봤어요? 삐라를 하도 많이 봤죠. 제가 살던 지역은 황해도 지역이니까. 황해도나 강원도 지역에는 솔직히 제가 어릴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삐라가 앞마당에 널려 있어가 청소하기 싫었어요. 어머. 그 삐라보다 그만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청소하기 싫어서 그럴 정도로 왔거든요. 그 얘기를 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 네. 그 얘기를 전하려고 왔죠. 삐라 좀 그만 보내라고. 삐라 보고 왔네. 삐라가 근데 실제 그만 보내라고. 삐라 보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막 공공연하게 들고 다니면서 야 삐라 왔어 이거 봐봐 이러진 못하죠. 솔직히. 그러나 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 네. 뭐 본 거 기억나? 저는 이제 황정엽 선이 이게 쇼파 같은데 척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한 장 뒷장에 보면은 볼펜 턱 쥐고 뭐 북한에서 보면은 뭐그 만년필 같은 건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도 보면서 야, 이 거대 이렇게 큰 인물도 한국에 가누나. 효과 있네.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네. 네. 그 황정엽 선생님은 정말 효과가 좋았던 이유가 그만큼 북한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김일성이 황정엽이 선생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맨발로 뛰어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일 앞에서. 그 유명한 사람이 도망갔다고 저는 어린 마음에도 엄청 충격받았어요. 주체사상 그걸 완성시킨 사람이 황정엽이라고 우리 할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갔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때 당시 이렇게 미동이 없었어요. 어머나, 아버님 그 좋은 말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듣고 온 사람도 꽤 많아요. 북한 외교관이나 영사관이나 아니면 평양 외국어대학에 류현우 대사님 사진하고 서랍상이 만약에 화장실 어딘가에 500장이 구석구석에 진짜 시너지 효과가 있다니까. 있죠. 아이, 태영호 공사님, 일규 참사님 다.